일산 MBC 드림센터에서 펼쳐지고 있는 여자 플리그 서바이벌 1차 대회. 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예선 1차 1조 경기 선수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그 전에 있어서 경기 소개를 먼저 해드릴게요. 자, 경기의 공격 시간은 40초가 아니라 20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이 굉장히 좀 체감하는 시간이 빨라질 것 같은데요. 총 20명의 선수들이 출전하는데 3쿠션 서바이벌 방식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3번과 6번 공을 포팅했을 때는 1점, 그리고 9번 공을 포팅했을 때는 2점, 그리고 브레이크 앤 런아웃을 했을 때는 추가로 2점을 얻게 되는 방식입니다. 자, 그리고 예선 1차 1조 경기뿐만 아니라 1경기 이외에도 2경기까지 펼쳐지게 되는데요. 예선 1차와 2차를 통틀어서 준결승을 한 선수들 각 1위와 2위 이렇게 해서 총 4명이 진출하게 되는 경기입니다. 자, 이제 긴장되는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이유진, 권보미, 김혜영, 김진아 선수들이 대결을 펼치게 되는데요. 자, 과연 이 선수들에 대한 소개를 얼마나 멋지게 준비했을까요? 김희주 아나운서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포켓볼의 여제를 가리는 이 경기 멋지게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코리아 당구 그랑프리 여자 풀 서바이벌 1차 대회. 누군가는 짜릿한 승리의 순간을 가져갔고 또 누군가는 아쉬움을 삼킬 수밖에 없었죠. 과연 오늘은 또 누가 주인공이 될까요? 본선 20강 상경기 4명의 선수들을 소개해드립니다. 첫 번째 선수입니다. 국내 랭킹 3위 2020 고성군수배 전국당구대회 2관왕 이유진 선수입니다. 큰 키에 긴 팔과 다리, 당당함을 보여주겠다. 권보미 선수입니다. 이번엔 74년생 언니입니다. 경험에서 나오는 차분함과 집중력, 김혜영 선수입니다. (2020) 고성군수배 전국당구대회 3쿠션 금메달. 3쿠션과 포켓볼 모두를 섭렵했습니다. 김진아 선수입니다. 오늘 경기는 이수호 심판이 주심으로 함께합니다. 자, 이제 3쿠션과 마찬가지로 공격 순서는 랜덤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우진 선수부터 출발을 하겠고요. 확실히 남자 3쿠션과는 다르게 소개하는 순서부터 이 리액션들이 여자 선수들이라 그런지 다르네요. 네, 젊고 본인들을 표현하는 방식들을 잘 알죠. 네. 네, 그리고 쾌활한 성격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인사부터 분위기가 다르긴 다르네요. 야, 이우진의 강한 브레이크샷. 또 플리그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이 강한 브레이크샷. 네, 또 브레이크 할 때 주의해야 될 점들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있을까요? 스크래치를 좀 조용히 스크래치를 좀 조심을 해야 되고요. 네. 그 공이 뜨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컨트롤을 원하는 브레이크가 요즘 대세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선수들이 그런 방식을 채용하고 있죠. 지금은 컨비네이션으로 9번을 처리를 했어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 서바이벌 형식은 3번과 6번을 넣었을 때는 1점, 그리고 9번을 넣었을 때는 2점인데요. 지금 현재 9번이 들어갔기 때문에 다시 공을 꺼내놓을 수 있게 됩니다. 네. 9번을 넣기는 넣었는데 포지션이 좋지는 않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킥샷으로 2번을 공략할 수밖에 없었고 기회가 넘어가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김진아 선수에게 큐대가 넘어갔습니다. 네, 지금 8번이 8번 공이 들어가지 않고 앞에 멈춰 섰네요. 네네. 지금은 2번 자체가 넣는 각도 어려웠고 또 3번, 8번이 엮여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포지션 플레이가 쉽지가 않았어요. 네, 3번, 8번을 깨기 위해서 공격
공격을 했는데 좀 원활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잘 쳤고요. 2번에서 3번 넘어가는 각이 조금 쉽지는 않아요. 욕심을 내지 않으면 좀 공을 좀 멀리 보내야 되는 5번과 6번 사이. 그냥 가볍게 미나요? 네, 가볍게 밀어서 어. 파란색 3번, 2번 공을 밀어 넣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완전한 오픈이 됐습니다. 네, 3번부터 9번까지 처리하는 공에서 숙제가 없어요. 길이 훤히 보인다고들 하죠, 보통 이런 경우. 네네, 맞습니다. 자, 빨간색 3번 공을 향해서 강하게 끌어쳤습니다. 아마 시청자분들이 좀 익숙한 공의 색깔과 왜 좀 공 색깔이 다르지 이런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이번 대회에서는 새로운 공을 차용하게 됐고요. 공 색깔이 조금 다르고요. 공의 선수들이 다루는 구질의 방식도 조금 달라져야 될 정도로 약간의 일반적인 공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어제 경기도 그렇고 오늘 경기도 선수들이 분명히 실수가 나올 수가 있는데 이것이 선수들의 기본적인 실력이라기보다는 공과 테이블 그리고 테이블 천 그리고 시간이 20초라는 짧은 공격 시간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복합적으로 문제를 작용하기 때문에 실수가 좀 나오기는 할 거예요. 그런 네. 부분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은 좀 더 나중에는 좀 더 익숙해졌을 때는 선수들이 좋은 경기력을 발휘할 수가 있죠. 네, 말씀하시는 가운데 이제 권보미 선수에게 큐대가 넘어갔고 6번 공을 밀어 넣으면서 1점을 가져갑니다. 이 권보미 선수는 앞서 김희주 아나운서가 소개한 대로 긴 팔과 긴 다리, 신체 조건이 굉장히 좋아요. 네, 신체 조건이 굉장히 좋고요. 일단은 좋은 신체 조건도 칭찬해주고 싶지만 이 기본적인 자세가 굉장히 좋아요. 그 눈과 큐의 간격, 지금 좀 비싸 나왔네요. 네. 큐와 눈의 위치, 이런 공을 바라보는 두께를 바라볼 수 있는 그 형태가 잘 잡혀 있는 선수입니다. 기본기가 잘 갖춰졌다고 표현해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되면서 다시 브레이크를 했던 이우진 선수에게 마지막 9번 공의 기회가 돌아왔습니다. 9번 공 가볍게 밀어넣으면서 2점 획득합니다. 초반 콤비네이션 샷 이후에 포지션이 안 돼서 조금 좀 안타까워하는 모습이 있긴 했는데 어떻게 9번에 다시 한번 넣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초구까지 이어가게 되는 상황이 네, 되었습니다. 반대로 권보미 선수에게는 좀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을 했고요. 네, 지금 어렵진 않았는데 지금 이것도 빠른 공격 시간이다 보니까 자신의 루틴을 다 못 챙길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빨리 적응하는 것이 이번 풀 서바이벌에서 성패를 가르는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우진 선수가 예전에도 저희가 연습 경기할 때 봤었는데 리액션이 상당히 큰 선수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네. 앞서 경기 전에 만났을 때에도 리액션 크게 했다가 못하면 어떡하냐 이렇게 걱정을 했었는데요. 네. 근데 그러기에는 뭐 꽤 잘 치는 선수라서 네. 그리고 이미 그 세계적으로 가장 어려운 리그, 훌륭한 선수가 가장 많다고 하는 중국 리그에서 랭킹을 수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아주 훌륭한 선수입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랭킹 걸려 있는 대회를 많이 못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수위를 차지했다는 것은 분명히 이 선수가 기본적으로 실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라고 표현을 해야겠죠. 어마어마한 실력의 소유자입니다. 네. 현재 세계 랭킹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겠지만 세계 랭킹 1등부터 5등까지 여자 선수들 같은 경우는 중국 선수들이 포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 상황에서 또 아주 많은 숫자의 선수들이 중국 선수들이 있고요. 그런 리그에서도 수위권의 랭킹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굉장한 실력을 반증하는 거죠. 네. 마찬가지로 이우준 선수 거침없이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좀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이거는 좀 설명을 좀 설명을 좀 해드릴까요? 네.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흰 공이 4번이 여기 위치해 있었고 이 직선상으로 요쪽 편에 있어야 5번에 포지션하기가 쉽습니다. 넘어가기가. 네. 그런데 방금은 미세하게 요쪽 방향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공이 반대 방향으로밖에 갈 수가 없었어요. 네. 네, 그렇다면은 포지션에는 분명히 제한점이 생기고 강하게 돌려야 되고, 네, 그런 상황을
다 제어하고 있다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네요. 네, 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캐논샷으로 처리는 잘했어요. 네, 7번을 처리를 잘했지만 포지션이 조금 좀 아쉽죠. 자, 과연 5번 공 다 차임배를 올렸는데 오 지금은 네, 인사를 했죠. 네 이우진 인사를 선수가. 했는데 네, 저 정도는 사실은 플루크라고 좀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네, 저거까지는 네, 어느 정도의 계산이 있었다. 네, 어느 정도 네. 가만히 되죠. 다른 앉아 있는 선수들도 다 가만히 되는 부분입니다. 저 정도는. 자, 이제 남아 있는 공은 2개입니다. 6번 공 사이드로 포팅 성공합니다. 정말 좋네요. 굉장히 어려운 거리였고 각도도 쉽지 않았는데 포팅을 잘 해냈어요. 자, 이제 남아 있는 9번 공까지 성공을 하게 되면 런아웃에 성공을 하죠. 아, 9번 좋네요. 공 성공하면서 2점 그리고 런아웃 추가 2점까지 획득하면서 네. 12점입니다. 왜 12점이지 하는 분들이 혹시 있을 수 있어요.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 지금 12점이었나요? 네. 네, 브레이크 앤 런아웃을 지금 브레이크를 통해서 1점, 3번, 6번, 9번 각각 1점, 1점, 2점, 4점을 획득할 수가 있는데 지금 브레이크 앤 런아웃을 통해서 각 나머지 선수들에게 점수를 뺏어오고 그리고 브레이크 앤 런아웃을 받았기 때문에 추가 2점을 획득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네. 같은 포인트가 되는 공을 같은 숫자를 넣었다고 하더라도 브레이크 앤 런아웃을 했을 때 분명히 추가 점수라는 이득이 있기 때문에 본인에게 브레이크 기회가 왔을 때 좀 더 신경을 써야겠죠. 네. 이유진 브레이크. 네네. 네네. 이우진의 브레이크. 브레이크 할 때 공이 많이 들어가는 게 좋은 걸까요? 아니면 어느 정도 좀 계산을 해놔야 될까요? 네, 지금 렉을 하기 위해서 바닥에 깔려 있는 저 지금 종이 같은 검은색 물체를 화살표처럼 돼 네네, 있는. 화살표처럼 생겨 있는 저걸 렉지라고 합니다. 네. 렉을 온전하게 모든 공을 붙여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인데 요즘처럼 렉지를 사용하는 브레이크 상황에서는 철저하게 1번을 초구 이후에 1번을 공략하기 쉬운 상태로 포지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단순히 강하게 쳐서 많이 퍼트린다기보다는 초구 자체도 하나의 포지션 플레이의 그 연장선이라고 바라보는 거죠. 네. 김진아 선수에게 큐대가 넘어갔고요. 네. 자, 이번 공을 하기에는 살짝 지금 공이 그래서 쿠션을 한번 맞춰봤습니다. 네, 지금은 1번에서 2번 넘어오는 포지션이 사실은 쉬운 공이 아닙니다. 네. 구멍에 깊숙하게 박혔을 때는 포켓 엣지에 걸려서 원하는 각대로 공이 꺾이지 않고 불규칙한 바운드가 날 가능성이 커요. 지금은 그러한 이유로 포지션이 원활하지 않았고 킥샷으로 공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김혜영 선수 공략을 잘 했습니다. 워낙 여러 공들이 지금 포켓 앞에 바로 앞에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포지션 자체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상황을 런아웃 하기에는 무리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 빨강색 3번 공 네. 포팅 성공. 그리고 다시 가운데로 굴러와서 다음 포지션을 위한 포지션 플레이까지. 네, 조금 멀더라도 4번과 수구의 거리가 멀더라도 문제되지 않아요. 네. 네, 저 정도면은 충분히 다 처리해낼 수 있는 정도로 배열은 되어 있습니다. 이제 4번 공 보라색 4번 공을 향하고 있습니다. 살짝 밀어서. 네, 무리가 없어요. 다만 지금 5번에서 6번 넘어가는 각이 조금 5번이 포켓에서 워낙 가깝기 때문에 아까 김진아 선수가 나왔던 포지션 미스 같은 부분도 조금 조심은 해야죠. 신경을 써야 돼요. 네. 5번 공 맞추고 다시 돌아 나왔습니다. 이제 6번 공을 향하기에 좀 플레이 포지션이 어때 보이신가요? 네, 지금 전혀 무리한 부분이 없고요. 아마도 7번을 좀 더 완벽하게 공략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좀 고민하는 것 같은데 큰 무리는 없습니다. 네, 차인벨을 올렸습니다. 네, 침착하게 성공을 했고요. 네. 이제 지금 선수들이 아직 적응이 안 돼서 그럴 수는 있는데 오히려 차인벨이 울리면 그 템포에 맞춰서 샷을 완성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네. 네, 차인벨이 올렸을 때 너무 급하게 스탠스를 잡고 어드레스에 들어가는 이 상황들이 오히려 실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네, 연속으로 차인벨을 올렸지만 침착하게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자, 흰 공이 네, 들어가진 않았고요. 네, 흰 공이 들어가면 스크래치가 되는데 이 상황은 막았습니다. 네, 엣지에 걸려 있긴 한데 네, 템포만 잘 살린다면 네, 본인의 리듬과 템포가 중요하죠. 이런 공일수록 훨씬 그런 부분을 잘 챙겨줘야 됩니다. 아하, 사이드로, 오, 이게 멈춰서네요. 아하. 권범희 선수는 뭐 아주 좋은 기회가 된 기회가 거죠. 왔습니다. 2점 연속 브레이크. 자, 9번 자체를 포팅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보다는 오히려 다음 이닝, 다음 렉에서 초구를 칠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게 본인한테 더 크게 기회로 다가올 거예요. 초구를 친다는 건 좀 많이 유리한가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포지션 플레이를 위한 브레이크가 요즘은 대세이기 때문에 분명히 권범희 선수도 포지션 플레이를 위한 브레이크를 할 겁니다. 어제 이제 정문석 해설위원께서 설명을 해주셨던 그런 1번을 포켓 앞으로 보내는 브레이크샷 이런 것들로 포지션 플레이를 하고 공격권을 이어나가고 브레이크 앤 런아웃의 기회를 계속 이어나가는 그러한 방식을 차용을 할 거기 때문에 대부분의 선수들이 지금 다 그런 부분은 훈련이 되어 있죠. 네. 한마디로 브레이크를 내가 한다면 내가 판을 짤 수 있다. 이런 물론입니다. 이야기겠군요. 자, 권보미 선수의 브레이크. 강하게 밀어쳤습니다. 세 개의 공이 들어갔어요. 하지만 아, 7번에 네, 네. 공격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점프 큐를 들은 것 같거든요. 네, 큐대를 바꿨습니다. 네네. 지금 노란색 1번 공을 향하는데 그 앞에 흰 공 앞에 민트색 공이 걸려 있기 때문에 네. 점프 큐로 공략을 해봤는데 네, 점프 거리가 워낙 짧고 높이 떠야 되는 공이었기 때문에 맞추는 것 자체가 어려운 공이었어요. 잘 맞췄고 운이 좋게도 권범민 선수 입장에서는 운이 좋게도 바로 이우진 선수가 공격을 이어나갈 수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네. 쉽진 않아요. 아쉽게도 걸렸다가 나왔습니다. 네, 지금은 사실 투웨이샷을 친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1번을 뱅크샷으로 노리고 7번은 캐논샷으로 코너 포켓에 겨냥한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조금 세밀하게 접근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죠. 공 자체도 워낙 꼼꼼하게 서 있어서 어려웠습니다. 1번이 네, 지금 미스는 했는데 네. 플루크가 될 것 같은. 하지만 1번 공이 바로 그 앞에 네. 서 있습니다. 1번 공 넣기 정말 힘드네요. 정말 어렵죠. 네. 한번 이 꼬이기 시작하면 선수들이 몇 바퀴를 돌아도 이상하지 않는 정도로 상황이 꼬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야. 상황을 풀어내는 선수가 이 렉을 가져갈 확률이 크다고 할 수 있겠죠. 김혜영 선수가 잘 풀어냈죠. 네. 3명의 선수가 넣지 못했던 1번 공을 김혜영 선수가 풀어냈습니다. 파란색 2번 공을 7번 옆을 스치듯이 사이드 포켓으로 공략을 하고요. 지금은 끌어치기를 해야 될 것 같죠. 네, 파란색 2번 공 말씀하신 대로 끌어쳤습니다. 3번이 다이렉트로 포팅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이럴 때는 네.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 될까요? 지금 9번을 공략하는 컨비네이션 샷을 좀 되나요? 화면상으로는 좀 애매해 보이는데요. 좀 가렸던 것 같아요. 네. 아주 공 하나만 딱 지나갈 수 있는 길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9번을 컨비네이션으로 노리기에는 좀 어려웠습니다. 컨비네이션 각도 자체도 어렵기 때문에 공 하나에 갈 수 있는 길을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한 거죠. 1점. 권범희 선수 3번 공 포팅하면서 1점을 획득합니다. 그리고 보라색은 이제 4번 공을 포팅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각도를 재보고 있는데요. 그 점프 이후에 상황이 오히려 권범희 선수한테 좋게 간 거예요. 그 네. 공이 분명히 쉽게 설 수도 있었지만 어렵게 스무로 인해서 기회가 갔는데 지금은 또 포지션이 조금 어그러졌죠. 지금은 킥샷을 쳐야 됩니다. 강하게 쳐야 돼요. 킥샷을 통한 뱅크샷을 노려야 됩니다. 아하. 네, 보통 이 포켓볼 플리그에서의 킥샷은 우리가 흔히 하는 쓰리쿠션의 뱅크샷과 같은 느낌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보통 뱅크샷이라고 표현을 했을 때는 그 득점이 되는 공이 쿠션에 맞고 목적한 곳으로 갔느냐를 보시면 됩니다. 캐론 같은 경우는 내공, 흰공, 수구가 쿠션을 맞고 득점을 해야 되는 공이기 때문에 내공이 쿠션에 맞으면 뱅크샷, 일반적인 쿠션을 먼저 맞췄을 때요. 근데 풀 같은 경우는 적구가 포인트가 되는 경기란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목적구, 번호가 달려있는 그 공들이 쿠션에 맞고 포팅이 되는 그런 행위들을 뱅크샷이라고 지칭합니다. 이우진 네. 선수 7번 공까지 네, 성공을 했고 이제 9번 공 하나만을 남겨둔 상황입니다. 아주 포지션을 정확하게 해놨습니다. 큰 실수가 없다면 2점을 획득하겠죠? 네, 2점 엔더블레이. 네, 이우진 선수 2점을 3명의 선수에게 뺏어오면서 6점, 현재 71점입니다. 네. 브레이큰 런아웃을 한번 한 이후로 뭔가 좀 다득점을 올렸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유리한 고지를 경기 초반 가져가고 있어요. 이게 바로 권범희 선수 그 점프샷이었죠? 네, 거리가 굉장히 가까운 편이었어요. 일반적인 그 포팅을 할 수 있는 점프샷보다도 그 장애물로 되어 있는 7번이 굉장히 수가 가까웠기 때문에 점프를 했다는 것 자체가 좋은 플레이였습니다. 물론 네. 좀 결과론적으로는 좀 아쉽게 되긴 했지만요. 마지막 이우진 선수가 9번 공을 퍼팅하면서 이번 렉에서의 브레이크 기회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우진 선수의 브레이크! 아하. 자, 또 브레이크를 할 때 이 3볼 옵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좀 어떤 상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브레이크 이후에 지금 흰 공을 놓고 브레이크를 했었던 헤드스팟 라인, 투포인트 라인 안으로 공 3개가 넘어와야 되는 룰이고요. 만약에 공이 하나가 포팅이 되었으면 2개가 포팅되었을 경우에는 하나만 넘어와도 정상적인 플레이로 인정받는 그런 룰입니다. 네, 그리고 그렇지 않을 때는 볼인 핸드가 선언이 되죠. 볼인핸드로는 네. 네, 선언되지 않고 네. 옵션으로 기회가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 공격이 다른 네. 사람에게 넘어가게 되죠. 들어가나요? 이번 공이 들어가네요. 운이 좀 네. 아까 앞전에도 이우진 선수가 인사를 하는 광경을 봤는데 네. 앞에 있었던 부분은 분명히 선수들끼리도 용인될 수 있는 부분이었지만 지금은 정말로 행운의 샷, 플루크라고 하는 네, 확실하게 인사를 해야 되는 경우였죠. 네, 확실하게 네. 행운이 따른 상황입니다. 오늘 이우진 선수에게 행운이 아주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 정도면은 앉아 있는 선수들이 초조해지죠 이제. 네, 왜냐면은 이제 공 펼쳐져 있는 부분이 그쵸? 너무 좋아요. 네. 네, 미스할 것 같은 공이 없는데. 실력도 겸비하는데 운까지 따라준다. 네. 다른 선수들이 견제할 법하네요. 참 이러면은 김진아 선수 특히 지금 4위를 달리고 있는 김진아 선수는 다음 차례지만 참 좀 초조해지죠. 네. 네, 얼마나 집중력 잃지 않고 준비하고 있는지가 관건이에요. 야, 거침없이 공격을 하고 있는 이우진 선수입니다. 현재 77점. 뭐 정말 이거는 실수할 공이 더 이상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잘 풀려 있네요.
지금 현재 공이 3개 남아 있는 상황이었는데 예. 자, 이런 부분도 이런 부분도 이제 인사는 보통 안 합니다만 네, 행운이 좀 다른 거예요. 키스가 났는데 포지션이 좋게 됐거든요. 다음 공을 공격하기에 무리가 없을 정도로. 네. 그 흐름이 좋다고도 할 수 있겠고요. 유진 운이 선수 좀 꿈을 잘 꾸고 왔네요. 아주 예. 네, 아주 좋은 꿈을 꿨네요. 네. 거침없이 고공행진 중인 이유진 선수 이번 공까지 포팅에 성공을 하게 된다면 또 플러스 2점을 얻게 됩니다. 일단은 계속 공을 치다 보면은 분명히 그 좋은 점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공격권을 계속 이어나가다 보면은 어느 정도 일정한 리듬이 생기고 본인만의 템포를 사용할 수 있게 돼요. 지금 유우진 선수가 어쨌든 행운의 득점이든 혹은 실력으로 계속 공격권을 이어가든 공격권을 계속 이어가는 상황에서는 리듬과 템포를 본인의 것으로 찾아갈 수 있는 확률이 커지거든요. 네. 아무리 샷클락이 20초밖에 안 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요. 그런 상황에서는 지금 이우진 선수의 실력 정도라면은 계속 공격권을 이어갈 수 있을 정도로 흐름을 아주 좋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우진 선수한테는 아마 이 전반 남은 시간 동안 계속 공격을 이어나가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상황이 되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흐름을 완전히 자기 것으로 가져온 이우준 선수 네. 2번 연속 브레이크 샷을 시도합니다. 네. 워낙 흐름이 좋다 보니까 좀 브레이크도 원하는 대로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본인이 이 선수 소개에서 쓴 걸 보니까 또 나는 공격적이고 플레이가 매우 빠른 편이다. 네. 그리고 수구 컨트롤이 좋다고 본인 스스로를 평가를 했네요. 네. 분명히 이 수구 컨트롤이 좋은 것도 분명하고요. 하지만 지금 이 풀 서바이벌에서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템포 자체가 빠르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렇죠. 어떤 상황에서도 빨리 쳐야만 하는 이런 긴박한 상황 속에서 본인의 템포와 맞물려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은 분명히 좋은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죠. 아, 익스텐션이 그 3쿠션에서의 타임아웃과 마찬가지인 거죠? 네, 맞습니다. 자동으로 익스텐션이 진행이 됐고 이건 뭔가요? 엄청난 샷을 했고요. 네. 지금 점프샷 자체로 퍼팅하는 게 어려운데 그런 와중에 끌어치기까지 사용을 했어요. 네. 포지션 플레이를 위해서. 점프샷과 동시에 흰 공이 뒤쪽으로 네. 끌어내려왔죠. 엄청난 기술입니다. 이거는 뭐 아주 유명한 선수들도 쉽게 구현하기 어려운 기술을 지금 이 긴박한 상황에서 한 거예요. 대단합니다. 근데 좀 조금 아쉽죠. 아주 어려운 샷 이후에 네. 이 큐를 바꾸는 와중에 본인의 템포가 깨진 거예요. 또 점프 큐를 사용하고 20초 안에 본인의 큐로 들고 공격을 하는 와중에 리듬과 템포가 깨졌다고 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실수할 공이 아니었거든요. 숫대 하나 바꾼다고 해서 그 흐름이 또 깨질 만큼 굉장히 정교하네요. 이 선수들이 20초면은 분명히 시간이 없는 상황이긴 한데 최대한 이용할 줄을 알아야만 이번 풀 서바이벌의 성패를 가늠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좀 네. 어제 경기서부터 오늘의 지금 현재까지의 경기를 봤을 때는 같은 시간을 얼마나 더 여유 있게 쓸 수 있는가 그 부분에서 성패가 좀 갈릴 겁니다. 네. 김진아 선수 지금 익스텐션이 적용이 됐습니다. 현재 16점. 네 선수 중에서는 점수가 가장 적은데 사실 이 선수도 이 스펙이 엄청나잖아요. 네. 이 전국체전에서의 개인전 복식 금메달 보유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는 양빵 여신으로 불려요. 3쿠션, 그러니까 캐럼과 풀을 같이 겸업하는 선수로 유명하고요. 네, 최근에는 3쿠션 대회에서 우승까지 차지할 정도로 놀라운 실력을 갖고 있습니다. 바꿔서 얘기하면은 김진아 선수는 분명히 수구에 대한 움직임을 파악하고 있다.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좀 더 수구 움직임의 변화를 좀 더 이해하고 있다라고 봐도 좀 무방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현재 지금 점수가 낮다고 해서 절대 뭐 방심해서는 안 될 선수라는 거죠. 그럼요. 기회가 왔을 때 충분히 잡아서 이어나갈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본인도 스스로 그걸 알고 있을 거예요. 네. 충분히 마음속으로 준비하고 있으면은
지금의 점수 전반 남은 시간과 후반까지 따졌을 때 역전이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다른 선수들도 그 부분을 또 알고 있고요. 네. 김혜영 선수가 보조 브릿지를 이용해서 포팅에 성공을 했고 이제 6번 공을 향하고 있습니다. 6번 공 1점. 포인트 얻게 되죠. 1점 얻게 됐고요. 자, 이 시청자분들이 보셨을 때 이 선수가 잘 칠 것이냐, 어떤 선수가 잘 칠 수 있을 것이냐라는 것을 보실 때에는 요런 것들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선수가 이 공을 성공을 하고 다음 공을 계획하고 스탠스를 잡고 어드레스가 들어가는 리듬, 그 속도에 대한 리듬과 네. 그리고 자세를 잡고 스윙을 예비 스트로크를 해서 샷을 마무리하는 템포, 이 리듬과 템포가 얼마나 일정하게 자기 거를 유지하는지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은 이 선수가 좋은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겠다 없겠다라는 것을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보시면은 좀 더 풍성하게 이 풀을 즐기실 수가 있죠. 그런 면에서 이 권보미 선수의 이 컨트롤 능력과 템포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지금은 공 자체가 워낙 처리하기 쉽게 서 있다 보니까 템포 자체가 나쁘지가 않았죠. 어려운 공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리듬과 템포를 얼만큼 살리면서 경기를 이어갈 수 있느냐, 이 부분을 바라보시면 훨씬 좋을 것 같고요. 혹시 실수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저 선수가 리듬이 좀 빠르진 않았는지, 템포가 좀 급하진 않았는지 이런 부분들도 생각하시면서 보시면은 좀 더 선수들의 플레이를 이해하기가 쉽고 또 좀 더 풀 자체를 풍성하게 보실 수가 있는 상황인 거죠. 이제 권보미 선수. 제가 듣기로는 국내 여자 선수들 중에 가장 강력한 브레이크샷을 구사하는 선수가 권보미 선수라고 들었거든요. 아무래도 좀 피지컬, 키가 크고 또 스윙 자체가 강하기 때문에 강한 브레이크 샷을 아마 구사할 겁니다. 네. 그렇다 하더라도 컨트롤 브레이크를 유념해 두고 하는 브레이크라는 것은 다름이 없죠. 강력한 브레이크샷을 구사했습니다. 자, 지금은 이 부분은 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네요. 네. 1번하고 2번 라인이 좀 쉽지 않게 섰어요.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진행 방향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사이드 포켓과 직선상에서 지금 수구가 현재는 이 위치에서 공격을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수구 위치가 이쪽에 있었다고 치면 1번을 이곳에 포팅을 하고 2번으로 가는 포지션이 수월했을 겁니다. 네. 다이렉트하게 힘 조절만 생각하면 되는 각이었지만 지금은 반대였기 때문에 캐럼에서의 옆돌리기를 시도하거나 아니면 지금처럼 역회전으로 각도만 만들어서 포지션을 해야 되는 상황을 마련해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 풀에서 섬세함을 요구한다라는 부분을 충족시키는 부분들이죠. 단순히 공이 가깝고 포켓과 적구가 목적구가 가까운 상황에서가 모든 공이 쉽다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정말 생각할 거리가 많은 플리그네요. 네, 충분히 생각하기에도 시간이 짧은데 공과 공, 특히 여기 있는 선수들은 보통 3수에서 4수 정도 앞을 바라보고 플레이를 진행하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좀 공이 꼬여 있다거나 좀 어려운 부분에서는 분명히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되고요. 또 이런 부분을 또 제가 일반 시청자분들께 또 이해를 시켜 드려야겠죠. 그러니까 공만 그냥 구멍에 넣는 게 아니라 세수, 내수 앞을 바라본다는 거 뭐 바둑이나 체스 이런 것과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특히 이 풀 같은 경우는 캐럼과는 달리 수비와 공격이 실제로는 명확한 1대1의 경기에서는 수비와 공격이 명확한 경기이기 때문에 네. 바둑과 같이 저희는 수담을 나눈다고 하죠. 네, 수싸움을 계속 해야 되는, 주고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그 포지션 플레이, 공격을 이어나가는 과정, 그리고 공이 어려웠을 때 수비를 한다, 또 수비를 푸는 과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면서 보시면은 좀 더 풍성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김진아 선수에게 큐대가 넘어갔고 1점을 얻게 됐습니다. 네, 화면상으로는 네, 6번 포팅이
조금 애매한 각인 것 같아요. 9번 아까 김혜영 선수가 공격에 실패했듯이 공이 딱 하나만 갈 수 있는 아주 외길 이런 형태로 좀 서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네. 애매한 상황인데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아쉽게도 김진아 선수 네, 지금은 자리로 돌아갑니다. 네, 지금은 컨비네이션을 노린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아예 그 6번에서 포켓으로 이어진 라인이 포팅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이번에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네. 조금 아쉽네요. 네. 좋은 공격 기회를 이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여기다 포인트 볼이었고 조금 아쉽습니다. 상대편이 실수를 하면 다시 나에게는 기회가 돌아오겠죠. 권보미 선수가 다시 이 공을 포팅하면서 1점을 얻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공 자체가 배열이 쉬우면 리듬과 템포를 살리기가 쉬워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경기를 지배하는 템포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권보미 선수한테는 좋은 기회죠. 네, 7번까지 착착 진행을 시켰고 이제 테이블에 남아있는 공은 단 2개입니다. 자, 지금은 8번, 9번 컨비네이션을 노리는 게 좀 더 합당하다고 봅니다. 네. 네. 8번 공. 오, 오! 다이렉트가 됐나요? 네, 조금 흔들렸나 싶었는데. 네, 지금 스치듯이 들어갔는데 네. 이야. 잘했네요. 부드러운 스트로크까지. 네, 욕심낼 수 있는 상황이긴 했어요. 9번을 한 렉에서 9번을 한 번 더 칠 수 있는 상황이었기 그쵸. 때문에 컨비네이션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안전하게 이제 8, 9번을 다이렉트로 처리하고 초구 기회를 가져가자, 브레이크샷 기회를 가져가자라는 마인드로 지금 플레이를 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브레이크 앤 런아웃이 2점이 더해지는 추가 점수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네. 분명히 초구를 잡았을 때, 브레이크를 잡았을 때의 이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안정적인 경기 운영이 돋보였던 권보미 선수 예상대로 다시 브레이크 기회가 돌아갔습니다. 이게 턴이 여러 번 넘어가도 브레이크 기회를 받았다는 것 자체가 지금 좋은 흐름을 탈 수 있는 그 받침이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네. 이거를 얼마나 런아웃까지 살려가면서 큰 점수 획득의 기회를 쌓아가느냐, 이거는 이제 권범민 선수의 집중과 준비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강한 브레이크. 자, 어느새 전반전이 5분 안팎으로 지금 넘어오고 있습니다. 선수들한테 생각보다 많은 기회가 가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초조할 수 있어요. 하지만 5분 남았다고 하더라도 이닝이 완전히 마무리될 때까지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네.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앉아서 충분히 기회를 노리고 있어야 돼요. 지금은 굉장히 좋은 샷입니다. 1번, 8번 캐논샷으로. 네. 네, 마치 사구를 치는 듯한 방식으로 8번을 공략하고 포지션까지 완벽하게 했어요. 지금은 이제 1번에서 4번으로 이어지는 컨비네이션. 자, 요런 용어들 컨비네이션 혹은 이제 사구와 같은 공격 방식의 캐논샷, 캐논샷. 네, 혹은 아까 권범희 선수가 했던 8번을 이용해서 9번을 맞춰서 8번을 공략하는 이런 키스샷, 이런 용어들을 좀 알아두시면 조금 더 재밌게 보실 수가 있죠. 자, 지금은 3쿠션의 비껴치기 형태로 포지션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거리가 좀 멀어서 네, 지금 이게 제일 위험한데요. 네. 스크래치는 피했습니다. 화면상으로는 좀 공략이 좀 어려워 보이거든요. 네. 네, 어려워 보여요. 네, 킥샷을 준비를 하네요. 네. 지금 흰 공 앞에 공이 가려진 상황이기 때문에 2번 공을 들어갈 뻔했는데 네. 포팅이 될 뻔했어요. 다시 기회는 이우진 선수에게 넘어갔습니다. 근데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2번 어게인을 외쳤네요. 네, 분명히 쉽지가 않았어요. 뱅크샷을 하고 3번으로 넘어가는 포지션이 굉장히 꼬이는 부분입니다.
자, 전 후반 각각 한 번씩 어게인을 쓸 수가 있는데요. 공이 좀 어렵게 배치가 됐을 때 공격권을 이 전 상대에게 넘기는 거죠. 네. 어게인을 잘 썼어요. 이우진 선수가 냉철하게 판단한 겁니다. 분명히 뱅크샷으로 공격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긴 했어요. 근데 조금이라도 확률이 떨어진다고 봤기 때문에 바로 어게인을 선언을 했고요. 네. 지금처럼 이제 완전한 오픈 찬스가 열리게 됐죠. 네, 이우진 선수는 어게인을 적재적소에 잘 썼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자, 이우진 선수는 아마 6번과 쿠션 사이로 뽑아내는 포지션 하지 미나요? 그냥? 1점. 네, 3번 공 포팅 성공하면서 1점. 네. 요 정도면은 사이드 포켓으로 공략을 할 확률이 크고요. 근데 사이드 네. 포켓으로 공략을 하게 되면 7번 포지션이 쉽진 않지만 일단은 넣는 게 우선이고 6번이 포인트 볼이니까 사이드의 확률이 크죠. 네, 네. 6번을 일단 성공을 했고 말씀하신 대로 7번을 향한 이 포지션 플레이. 네. 지금도 뭐 이제 다 이제 이 정도 되면 완전한 오픈 찬스라고 봐야겠죠. 네. 9번까지 아주 무난합니다. 자, 만약에 9번 공까지 성공을 하게 된다면 앞서 권보미 선수 찬스에서 어게인을 썼던 것이 이우진 선수에게 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엔더블랙. 네. 자, 9번 공까지 여유 있게 포팅하면서 2점을 플러스로 획득하면서 현재 93점입니다. 전반부터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점수차를 벌일 정도로 이우진 선수가 흐름이 좋긴 좋았어요. 네. 전반, 중반, 초반 행운의 포지션 그리고 또 브레이크 앤 런아웃 이어가면서 점수차를 많이 벌려놨거든요. 근데 지금 아직 뭐 점수가 마이너스가 되는 상황도 아니고 기회가 분명히 올 수 있어요.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네,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정말 전반에 잘하면 100점을 또 돌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브레이크 가능성이- 런아웃으로 끝낸다면 가능성이 충분하죠. 네. 지금 상황은. 거침없는 고공행진 중인 이우진 선수 다시 한번 브레이크 기회를 맞습니다. 포지션이 잘 됐어요. 네. 아, 어떻게 이렇게 공이 딱 퍼진 것만 보고 포지션을 이렇게 잘 아실까요? 네. 일단은 1번 가장 좋은 포지션의 상태는 1번을 퍼팅하는데 무리가 없고 2번으로 넘어가는 과정이 불편하지 않으면 좋은 형태로 섰다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합니다. 네. 보통의 대부분의 선수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그 이후에 공이 꼬였다고 하더라도 뭐 다른 공을 이용해서 풀어낸다든지 하는 방식을 선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1, 2번, 1번과 그 다음 공이 어떻게 서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하지만 현재는 1번과 2번 공까지 3번이 포팅이 가능한 것 같네요. 저 위치에 포지션 한 거는 일단 3번을 코너 포켓으로 포팅하기가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기에 포지션을 한 겁니다. 네, 제가 일반적으로 보기에는 어려워 보이는데 이걸 어떻게 네, 저거예요. 지금 분명히 각이 있었고 포지션하는 것도 무리가 없었어요. 반대쪽 코너 포켓 장쿠션을 축으로 반대쪽 코너 포켓에 포지션을 하기에는 장애물이 굉장히 많았어요. 9번, 4번, 6번 공이 모여있기 때문에 포지션 플레이가 안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차라리 조금 어렵더라도 반대쪽으로 포지션을 해서 포팅을 원활하게 하는 방식을 쓴 건데 굉장히 섬세하게 선택을 한 겁니다. 짧은 시간 안에 빠른 선택을 잘한 거예요. 6번 공도 무난하게 포팅에 성공할 것 같은데요. 1점. 6번 공 무난하게 성공하며 1점을 획득합니다. 자, 이번에 사용하는 공은 보통 6번이 일반적인 구장에서 보시는 공은 6번이 초록색일 텐데 초록색이죠. 네, 지금 이 공은 지금 회색이란 말이에요. 네. 이번에 쓰는 공은 선수들이 많이 헷갈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좀 본능적으로 잘못된 포지션을 할 것 같아서 근데 사실 우려한 것보다는 뭐 헷갈려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역시 사람들은 적응의 동물입니다. 네. 벌써 적응했어요. 네. 재미있는 그림을 보겠다고 제가 농담 삼아 얘기했는데 네. 전혀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아요. 역시 프로들입니다. 네, 네.
침착합니다. 조금 어렵네요. 네, 9번 공이 이 포지션 플레이가 약간 좀 애매한데요. 네, 거리도 멀고 얇은 각이고요. 큐즈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거리라고 하기엔 조금 멀죠. 자, 만약에 이 공 성공한다면 지금 현재 99점이기 때문에 100점 돌파입니다. 아, 2점 런아웃. 2점 성공에 브레이크 앤 런아웃까지 성공을 하면서 12점을 또 얻게 되면서 111점 단독 선두로 올라섭니다. 전반전부터 100점을 넘기는 상황이 네. 예, 발생이 되네요. 야, 전반전부터 111점 스코어라니. 저 정도면은 혼자 달리고 있는 겁니다. 그냥 옆에 사람들 걸어가고 있는데 혼자 전력 질주하고 있어요. 네, 혼자 지금 비행기 타고 날아가고 아, 있네요. 예. 얼마나 근데 저 선수 체력이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달릴 수 있을까요? 일단 전반전 시간은 얼마 안 남았거든요. 네. 야, 지금 또 한편으로는 저 자리에 앉아 있는 세 선수들은 얼마나 초조할까요? 초전 정도가 아닐 겁니다. 예. 지금 오히려 김진아 선수가 지금 점수가 제일 낮은 김혜영 선수보다 더 불편하게 느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흐름이 좋은 선수 다음 공은 별로 좋은 공이 안 쓰거든요. 그쵸. 네,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부담감이 뭐 어마어마하죠. 자, 브레이크 이후에 공이 흔히 말하는 잘 섰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요, 지금은 조금 어렵습니다. 공격을 다이렉트로 하기는 어렵고요. 4번 캐논 샷을 노리는 것 같아요. 보라색. 네. 하지만 4번 공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흐름이 정말 좋은 이우진 선수 뒤에 또 김진아 선수가 네. 이 공을 이어받습니다. 흐름이 좋은 선수의 뒷공을 받은 것 치고는 꽤 좋아요. 아, 그런가요? 공 자체가 2번을 포팅하기 편하고 3번으로 넘어가는 게 조금의 스킬은 필요하지만 뭐 김진아 선수가 할 수 있는 구사할 수 있는 정도의 스킬 범위 내에 있고요. 그렇다면 드디어 김진아 선수에게도 기회가 온 거네요. 네. 얼마나 살릴 수 있을지를 좀 봐야겠죠. 자, 빨강색 3번 공을 향하고 있습니다. 지금 1점. 제가 아까 잘못 설명드린 게 김진아 선수가 지금 가장 낮은 점수를 마크하고 있었네요. 네. 아, 그러면 초조함이 더합니다. 사실 저런 상황이면은 네, 근데 또 워낙에 실력이 입증이 된 선수니까 네 맞죠. 네. 또 후반전에 멋진 모습을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지금 저렇게 캐럼의 비껴치기 같은 형태로 공을 포팅하고 포지션하는 게 가장 풀에서는 어려운 스킬입니다. 지금 제일 어려운 스킬을 구사를 한 거고 근데 너무 쉽게 구사를 하네요. 이 캐럼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 거고요. 회전을 주고 공을 포팅하는 그것에 대한 좀 겁이 좀 덜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아쉽게 멈추고 맙니다. 네, 이거는 참 어게인을 해야 되지 않나요? 그쵸. 또 선수들이 지금 전후반 어게인 네, 썼네요. 어게인을 써야 돼요. 포켓에 아무리 가까워서 킥샷을 하기는 용이하더라도 킥샷으로 공격을 할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 자체가 불안한 거거든요. 킥샷이. 자, 지금 전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선수들 어게인 기회를 다 써야 됩니다. 하지만 김진아 선수는 아까 얘기했듯이 캐롬에 대한 이해도가 분명히 네.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다시 또 김진아 선수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저는 김진아 선수는 속으로 김혜영 선수한테 고마워했을 수도 있어요. 네. 네. 분명히 킥샷을 사용해서 공격 이어나가는 거 킥샷만 성공하면 나쁘지 않았거든요. 네. 오히려 바라고 있었는데 그대로 해줬을 수도 있습니다. 자, 7번 공까지 거침없이 이제 자신의 무대로 만들어가고 있는 김진아 선수입니다. 검정색 8번 공 성공하겠죠? 조금 많이 가네요. 하지만 이 9번 공까지 아, 넣어야지 점수를 좀 획득을 할 수 있는데 사이드 포켓은 항상 공격하기가 부담스럽습니다. 예, 한치의 오차도 용납이 안 되는 건데 이렇게 되네요. 이게 혹시 슬램덩크 보셨나요? 봤죠. 네. 당연히 봤죠. 슬램덩크에서는 리바운드를 제압하는 자가 경기를 지배하죠. 네.
풀에서는 사이드 포켓을 지배하는 자가 경기를 지배합니다. 오. 사이드 포켓을 얼마나 잘 이용하고 포팅을 얼마나 잘 해낼 수 있느냐에 따라서 경기력이 가늠돼요. 대부분의 대회에서 대부분의 선수들이 그런 모습들이 보이긴 하거든요. 특히 사이드 지금 김진아 선수가 실패한 공격처럼 사이드 포켓으로 포팅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분명히 많이 발생됩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자신감 있게 쳐내고 또 성공으로 이어가고 이런 것들이 쌓여야지만 분명히 경기를 원활하게 할 수 있고 포지션의 범위가 넓어져요. 그러면서 좀 더 쉽게 플레이를 이어갈 수 있거든요. 사이드 포켓에 대한 훈련이 모든 선수들, 저도 지금 현재 플레이어니까 저뿐만 아니라 모든 선수들이 사이드 포켓에 대한 그 공략을 항상 연구를 해야 되죠. 명언이 또 나왔네요. 사이드 포켓을 공략하는 자가 이 네, 풀을 지배한다. 네. 잊지 않겠습니다. 아 예. 실제로 그렇습니다. 네. 네, 실제로 경기 이제 보시면은 네. 좋은 점수를 획득하는 선수들을 봤을 때는 사이드 포켓에 대한 성공률이 분명히 더 높을 겁니다. 그런 것들도 좀 이제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좀 더 재밌게 보실 수 있죠. 김혜영 선수의 브레이크. 자, 김혜영 선수도 지금 현재 3위입니다. 15점. 그런데 마지막 또 기회는 권보미 선수에게 넘어왔어요. 일단은 전반 자체는 뭐 마이너스가 안 된 상태로 가는 걸로 일단은 어떻게 만족을 해야 되는 상황이 같아요. 일단은 김진아 선수는 뭐 공격권이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그렇고 김영 선수는 어게인을 받은 상태에서 일단 성공을 시켜야겠죠. 지금 상황은. 네. 투뱅크. 과연 1번 공의 행선지는 오 됐어요. 들어갔네요. 네. 자, 인사를 네. 가볍게 고개를 숙여서 했습니다. 지금은 투레이 뱅크가 된 겁니다. 투레이 뱅크가 됐는데 포지션도 잘 됐어요. 이 정도면. 네, 행운이 좀 따랐습니다. 잘 살려갈 수 있을런지요. 자, 현재 시간은 0초에 머물러 있는데 이제 네. 나머지 선수들에게까지 그 이닝이 가야지만 시간이 끝나는 겁니다. 네. 김영 선수가 이 남아있는 공들을 처리하고 브레이크 앤 런아웃으로 점수를 더 획득하고 전반을 마무리하면은 반등의 기회가 충분히 그쵸. 있고요. 또 이론상으로는 지금 당장도 이 전반전 내에서도 역전은 가능해요. 네, 또 브레이크 앤 권보미 런아웃. 선수와는 12점밖에 차이가 나지 않거든요. 네, 큰 차이가 아니기 때문에 2등으로도 올라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 이닝 브레이크 런아웃을 하는 것이 중요한 김혜영 선수입니다. 지금 혹시 느린 화면이나 뭐 다시 보기 할 수 있을까요? 지금 공은 굉장히 어려운 스킬이거든요. 회전을 많이 주는 대신에 공을 깎았어요. 이거 우리가 흔히 깎아친다고 표현을 하는데 네. 네, 깎아치면서 죽여치기까지 사용했어요. 회전이 완전히 걸리지 않고 풀리게끔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포팅에 성공했고 지금 스킬은 생각보다 어려운 스킬입니다. 물론 각이나 공과 공 사이의 거리는 가까웠지만 스킬 자체는 어려운 스킬을 구사를 한 거예요. 뭐 긴장하거나 뭐 그랬을 수는 있지만 플레이를 온전하게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네, 후반전은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슬슬 전반 끝날 무렵 몸이 풀리는 김혜영 선수인데 자, 하지만 기회는 권보미 선수에게로 넘어갔습니다. 공교롭게도 권범희 선수가 포인트가 되는 공에서 기회를 많이 넘겨받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또 그 와중에 쉬운 각, 쉬운 1점. 배치, 처리하기 어렵지 않은 공. 권범희 선수가 만약에 이제 초구가 좀 더 원활한 상태로 포지션할 수 있다면, 지금 이우진 선수의 점수, 권범희 선수가 득점하게 될 수도 있어요. 후반전에는. 테이블에 공 2개 남아있는 상황. 8번 공과 9번 공. 네, 검은색 8번 공을 화면상 오른쪽 아래에 있는 코너 포켓에 포팅을 하고 역회전으로 투 쿠션을 이용한 포지션 플레이. 좀 얇네요. 네. 전반 종료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서 전반전이 끝이 났습니다. 거의 뭐 전반전은 앞서 저희가 이야기한 대로 이우진 선수의 거침없는 행진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흐름도 좋았고요.
볼 받는 배치도 좋았고요. 여러 가지 면에서 이우진 선수에게 많이 유리하게 작용됐던 전반전이었습니다. 이러한 거를 이제 하프타임 동안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지가 다른 선수들한테는 관건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유준 선수 3번의 런아웃을 성공하면서 하이런 30점, 105점으로 전반전을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선수들에게도 기회는 남아 있습니다. 과연 후반전에서는 어떤 선수들의 약진이 이어질까요? 후반전에서 찾아뵙겠습니다. 한국에서 당구라고 하면 사구 3 일산 MBC 드림센터에서 펼쳐지고 있는 코리아 당구 그랑프리, 이번에는 여자 풀리그 서바이벌 1차 대회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후반전 시작하고요. 후반전은 김혜영 선수부터 시작합니다. 김혜영, 김진아, 이우진, 권보미 선수 순입니다. 권범희 선수는 다시 4번을 받았네요. 어, 자, 4번 공이 들어갔어요. 네. 1번, 9번이 포켓 앞에 있다고 하더라도 콤비네이션을 욕심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또 1, 2번에서 2번 넘어오는 연결선상이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현재 보이는 주황색 5번과 민트색 7번 사이로 흰 공을 빼내야 돼요. 끌어치기로. 네, 지금 보조 브릿지를 네, 그렇죠. 레스트라고 하죠. 저렇게 깊게 들어오면 6번, 회색 6번에 2번이 아마 보이지 않을 확률이 큽니다. 킥샷으로 공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살짝 공이 네, 킥샷이죠. 좀 까다로워서 흰 공을 먼저 쿠션에 맞힐 것 같습니다. 흰 공을 먼저 맞추는 킥샷. 하지만 네. 2번 공 그리고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지금 김진아 선수 상황이라면은 좀 어게인 하는 게 아, 맞아요. 어게인 썼네요. 네. 지금 본인의 점수가 5점, 마이너스를 눈앞에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는 무리한 공격을 할 필요가 없어요. 네. 정확한 판단인 것 같아요. 네, 전후반 각각 한 번씩 쓸 수 있는데 후반 들어서자마자 김진아 선수가 어게인을 썼습니다. 굉장히 빠르긴 하지만 지금이 맞습니다. 네. 네. 네, 차인벨과 함께 김혜영 그래도 선수. 아니 이게 지금 김진아 선수는 좀 답답하겠네요. 더 어렵게 썼어요. 아, 어게인을 사용했는데 네, 좋지 않은 상황이에요. 더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 첩산중. 네, 맞아요. 첩첩산중이고 네. 지금 2번 뱅크샷을 이용해서 9번 콤비네이션 노린다면은 그 정도 뱅크샷으로. 아하. 그 샷으로 지금은 킥샷을 노렸어요. 예. 킥샷으로 비슷한 방식을 노린 겁니다만 킥샷을 쳤을 때 너무 좀 샷 자체가 강해서 공이 제대로 꺾여주질 못했어요. 그래서 보리랜드를 넘겨줬죠 지금은. 후반전의 시작도 김진아 선수 잘 풀리지 않고 있네요. 네. 흐름이 매우 좋지 않아요.
자, 반면 전반전 거침없는 독주를 했던 이우진 선수. 자, 2번 공까지 포팅에 성공합니다. 3번이 거리가 좀 멀긴 해도 5번이 포팅에 무리가 없거든요. 네. 어디에 서 있다 하더라도 아마 가벼운 스톱샷 정도로 공략할 것 같습니다. 3번 공. 들어가지 않았네요. 제대로 흰 공은 스탑을 했는데. 네. 스톱샷은 잘 됐는데 약간 네. 예, 제가 봤을 때는 조금 템포가 조금 어그러졌어요. 거리가 머니까 부담감을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점수도 워낙 많이 앞서고 있고 뭐 쉽지 않은 공에서의 이 정도의 시수는 뭐 괜찮아요. 1점. 자, 다시 포인트 공은 권보미 선수에게 돌아가면서 3번 공 1점을 획득합니다. 하지만 수구가 너무 완전히 레일에 붙어버렸네요. 요즘은 포팅 자체가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실수 없이 정확하게 5번 좋아요. 포팅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6번 포팅하고 7번에서 8번 넘어가는 각이 어떤지 모르겠거든요. 지금 6번 포팅하는 건 어렵지가 않고요. 7번에서 8번 넘어갈 때 분명히 1점. 그 사이드 포켓 엣지에 수구가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네. 강력한 밀어치기를 해야 되는데 또 너무 강력하다 보면 엣지에 또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부드럽지만 공을 많이 굴릴 수 있는 밀어치기. 지금은 그냥 바로 부담스럽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네. 밀어치기가 밀어쳐 돌리는 비껴치기 형태가 부담스럽다고 느꼈던 것 같고요. 뭐 포팅 자체가 자신 있다면 이것도 나쁜 초이스는 아닙니다. 자, 이제 8번 우측 괜찮아요. 포켓으로 네, 괜찮아요. 넣었고요. 네. 9번까지 나쁘지 않습니다. 포팅에 대한 자신감이 분명히 있네요. 네, 포지션을 굳이 이쁘게 만들지 않고도 네. 넣을 저희들 수 표현은 이쁘게라고 표현하는데 네. 포지션도 이쁘게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9번 공까지 포팅에 성공하면서 추가 2점 40. 네. 네. 자, 이렇게 되면은 일단은 권보미 선수가 전반전도 그랬고 브레이크 기회를 좀 많이 얻은 편이었거든요. 요 브레이크 기회 이번에는 후반전에서는 얼마만큼 살릴 수 있을지를 바라보시면 그게 좀 재밌는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네, 후반 시작은 김혜영 선수, 이우준 선수, 김진아 선수 모두에게 아쉬웠지만 권보미 선수에게는 또 하나의 기회가 찾아오면서 네. 다시 한번 브레이크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권범이 브레이크. 자, 이번에도 또 강력하게 브레이크 하나요? 강력한 브레이크. 자, 저게 지금 포켓 앞에 공이 서 있는 상황인데 흰 공이 서 있죠. 네, 저렇게 하다가 공이 갑자기 포켓으로 떨어질 수도 네,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네, 공식 룰에서는 지금처럼요. 지금이에요? 네, 지금처럼요. 지금 5초가 지났거든요. 그러면은 재배치를 합니다. 5초가 되지 않았을 때 공이 들어가면은 공이 들어간 것으로 인정하고요. 네. 네. 지금은 지금은 이소 심판이 정확하게 판단해 준 네, 거예요. 다행히 5초가 지난 이후에 네, 저런 상황이 가끔은 발생하는데 마침 또 발생을 했네요. 그러네요. 본인은 좀 재밌는지 네. 웃고 있어요. 네, 정말 가끔 발생하는 상황이고 저렇게 끝에 걸리는 상황 자체가 흔치 않기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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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김영수 자, 지금 이거는 분명히 수비는 아닙니다. 뱅크샷을 노렸어요. 네. 뱅크샷을 노린 건데 조금 두꺼웠고 오히려 공이 밀리면서 4번 뒤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1점 남은 김진아 선수는 야속하죠. 그렇죠. 네, 김영 선수가 야속해요. 김진아 선수가 흔히 말하는 공이 잘 안 서는 경우가 오늘 되게 많았어요. 네. 아하. 자신의 흰 공까지 스크래치가 납니다.
아 이러면 지금 볼인핸드고 1번을 처리하기가 뭐 어려운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아 또 경기가 계속 풀리지 않다 보니까 자신의 컨디션 끌어올리기도 힘든 것 같아요. 네네 맞아요. 그러니까 계속 어려운 공을 받다 보면 저런 부분들이 생깁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리듬과 템포를 못 살리니까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자, 이우진 선수 다시 큐대를 잡으면서 침착하게 1번 포팅 성공합니다. 3번 포팅이 무리가 없기 때문에 일단 김진아 선수가 좀 마이너스가 될 것 같거든요. 네. 3번 포팅을 성공했기 때문에 이제 네. 1점을 가져왔고요. 김진아 선수 0점이 됩니다. 6번 다음 포인트 공인 6번이 뭐 좀 쉽진 않네요. 배열은. 사 번 공 그리고 이어서 자 지금 5번 이거는 공까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6번 포지션이 쉽지 않습니다. 분명히. 네. 지금 7번 민트색 7번 때문에 이쪽 포켓에도 공략이 안 되고요. 반대쪽 포켓은 이쪽에도 공략이 안 돼요. 9번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흰 공을 이 부분으로 보내는 거를 노력을 할 겁니다. 네. 자, 바로 그 지점에 들어왔어요. 아, 근데 살짝 빠지긴 했지만. 네, 지금은 키스가 나면 안 돼 상황. 6번의 위치가 유지된 상황에서 방금 같은 포지션이 나와야 되는데 키스가 나면서 조금 많이 어려워졌어요. 네. 공 배치가 네, 지금은 좀 좀 어렵네요. 네, 쉽지 않아요. 네, 말씀해 주신 대로 6번 포팅이 지금 살짝 까다로운 상황입니다. 다행히도 김진아 선수 아직 점수가 마이너스는 아니에요. 네, 네. 하지만 이제 아, 마이너스가 돼 이제 버렸죠. 마이너스가 됐죠. 네, 네. 뱅크샷이 어려운 각이었어요. 근데 권범희 선수가 아주 쉬운 공처럼 해결을 해버리네요. 네, 이어서 민트색 7번 공을 위해서 보조 브릿지를 사용합니다. 이 풀 선수들은 공 하나, 테이블에 놓여 있는 공 중에서 무조건 목표되는 공이 하나이기 때문에 어떠한 큐거리든 어떠한 브릿지라고 하죠. 큐거리는 잘못된 표현이죠. 어떠한 브릿지든 어떠한 자세이든지 간에 공을 처리해내기 위해서 좋은 자세를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레스트라든지 익스텐션을 사용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번 풀 서바이벌을 보시면서 김진아 선수는 네, 이제 김진아 선수 아웃이 됐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일반 시청자분들이나 혹은 캐롬을 즐기시는 분들이 이 풀 선수들의 특히 레스트를 쓰는 모습을 참고하신다면은 경기에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대부분의 동호인들 혹은 사구나 쓰리 쿠션만을 접하시는 분들은 이 레스트에 대한 그 자세나 활용도가 조금 떨어지는 건 사실이거든요. 네. 네, 요런 레스트를 사용하는 부분들을 참고하신다면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김진아 선수 자신에게 기회가 왔지만 아쉽게도 살리지 못하면서 이제 아웃이 됐습니다. 이 선수들이 공통적으로 김진아 선수에 대한 견제라기보다는 좀 우려를 했거든요. 네. 다크호스다. 네. 공에 대한 그만큼 흐름도 알고 경험이 많기 때문에 조금은 좀 이른 시간에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는 건 좀 예상 밖의 진행이죠. 그렇죠. 거기는 또 이우진 선수가 전반전 100점이 넘는 점수로 고공행진을 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맞아요. 자, 그리고 후반전의 흐름은 현재까지는 권보미 선수에게로 오고 있습니다. 권보미 선수도 정말 실수가 거의 없네요. 네, 일단은 지금 어떻게 하면은 쉽게 경기를 풀어 나갈지에 대한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혔다고 할까요? 좀 그런 상태인 것 같고요. 자, 이 부분 지금부터는 지금 7번과 8번, 그러니까 민트색 7번과 검은색 8번의 위치 때문에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상황은. 네, 지금 요 두 개가 뭉쳐 있는 공을 해결하는 게 가장 큰 목표라고 붙어있네요. 봐야 7번과 됩니다. 8번이. 4번을 이용한 비껴치기 형태로 브레이크를 시킨다든지 아니면은 자, 네, 지금 상황이면은
브레이크를 아마 밀어서 이런 형태로 5번을 포팅하고서 밀어치기 형태로 공격을 이어나가는 브레이크를 하려는 의도가 좀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5번을 활용해서 네. 브레이크를 하겠죠. 네, 직접 다시 볼까요? 실제로 봐야겠죠. 주황색 5번 공 넣으면서 6번으로 끌었네요. 6번으로 공략할 의도였던 것 같아요. 네. 근데 6번은 지금 문제가 반대편이란 말이에요. 예. 공하고 7번 묶여있는 7번과 8번과 가깝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포지션하는 게 좀 더 섬세하고 더 어려워요. 많은 힘을 써야 되고요. 근데 네, 브레이크 자체를 아예 포기하고 예. 뱅크샷을 노리는 것 같아요. 예. 화면 왼편으로 넘어가는 장 쿠션을 축으로 하는 장뱅크를 칠 것 같아요. 아하, 조금 두꺼웠어요. 예. 일단 정말로 7번과 8번은 까다로웠던 상황입니다. 7번 사이드로 포팅이 좀 어려운 각인 것 같고요. 네, 이번에도 사이드 포켓을 이용해야 되는데 네, 뱅크샷을 하는 것 같네요. 아하, 엣지에 걸렸어요. 예. 저렇게 엣지에 걸린 정도면 정말 선수들 입장으로는 너무 아쉽습니다. 아주 미세한 차이, 조금만 더 셌거나 조금만 더 두툼하게 쳐냈으면 되는 공인데 라는 그런 판단이 그쵸. 나중에서 해야 되기 두고두고 때문에 자기 전에 이제 떠오르죠. 네, 저 정도 엣지에 걸리는 공들은 너무 아쉽죠. 이제 이우준 선수에게 8번과 9번이 남아 있습니다. 네. 캐럼의 옆돌리기 형태로 아마 돌릴 것 같은데요. 3쿠션의 옆돌리기 형태로 길게. 크게 빼서 좋아요. 8번 공 포팅 성공하고요. 다시 투쿠션 맞고 조금 강한가요? 나와서 조금 강한가요? 예, 9번 공을 향한 포지션 플레이까지. 지금은 코너와 사이드 모두 열려있는 상태예요. 그만큼 둘 다 어려워요. 하나 선택을 해야 되고요. 위원님이라면 어디를 선택하시겠어요? 저는 사이드로 찍습니다. 사이드를 공략해야죠. 네,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은 뭐 코너도 괜찮아요. 스크래치만 조심한다면 아하, 조금 얇았습니다. 지금 이렇게 얇게 쳐서 실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보통 저런 형태, 방금 같은 형태의 각에서는 공이 생각보다 두껍게 맞아요. 네. 선수가 본인이 의도한 것보다 두껍게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애초에 조금 얇게 겨냥을 한 거예요. 그런 과정까지 다 감안을 해서. 근데 지금은 조금 강하면서 너무 얇게 맞아버려요. 2점. 야, 또 포인트 볼은 또 권보미 선수에게 왔네요. 네, 추가 2점 획득합니다. 유진 선수가 방금 같은 실수는 공을 또 너무 많이 알아서 나온 실수라고 봐야 돼요. 이거 실수라고 하기도 조금 좀 아쉽죠. 네. 공 자체가 어려웠고 또 권보미 선수는 뭐 어쨌든 반사 이익을 얻었죠. 네. 이우준 선수 바로 이 공이었죠? 네. 두께 조절해서 정교한 플레이 엇나가면서 권보미 선수에게 9번 포인트를 넘겨줬습니다. 저 정도의 가까운 거리, 저 정도의 얇은 각에서는 분명히 공이 두껍게 맞을 수 있습니다. 자기가 원했던 두께보다 두껍게 맞아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실수라는 거죠. 네, 이우진 선수는 거기까지 바라보고 쳤던 것 때문에 오히려 사실은 독이 된 거예요. 생각이 더 많았네요. 네, 너무 많이 알아서 나온 실수입니다. 지금은. 다시 이어지는 권보미 선수의 브레이크. 자, 무리가 없을 것 같죠? 네. 네. 런아웃이 가능할 정도로 아주 오랜만에 아주 좋게 섰어요. 네, 아주 좋게 섰습니다. 좋은 기회가 권보미 선수에게 찾아왔습니다. 네. 1번이 제일 까다로웠어요. 지금 레일에 좀 흰 공이 큐볼이 좀 붙어 있었기 때문에 네. 1번을 제외하고는 좀 까다로울 공이 없어 보이거든요. 이번 공은 무난하게 성공을 하겠고요. 네. 게다가 4번, 5번
6번, 8번 이 라인 자체가 순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공의 흐름대로 포지션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서 있어요. 네. 무리하지 않아도 되는 공이기 때문에 공이 아주 좋게 서 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고요. 약간의 함정이 있다면 지금 이제 사이드로 공략을 해야 되는 지금 이 주황색 5번 공에서 공. 미스만 하지 않는다면 네, 괜찮아요. 뭐 어려운 각도 아니고요. 항상 사이드 포켓에서 미세한 실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바로 이런 경우죠. 포지션 욕심을 좀 냈어요. 지금은 권범희 선수가 지금 수구가 현재 위치해 있는 곳으로 포지션을 하려고 하는 의도가 분명했지만 네. 오히려 반대편 좀 좁은 곳으로 포지션하는 게 전 좀 더 수월하다고 봤거든요. 그렇게 한다면은 부드럽게 5번을 퍼팅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약간의 포지션 욕심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위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방금 권범희 선수가 했던 공격에서 포지션을 이 방향으로 했으면 5번 자체는 퍼팅을 연하게 할 수 있었거든요. 네. 조금 욕심을 냈는데 좀 아쉽게 됐습니다. 자, 이번엔 김혜영 선수 6번 공 겨냥하고 있네요. 1점. 김영 선수도 공을 지금 좋게 받지를 못해서 그런 거지 이제 지금 플레이가 흔들린다고 보이진 않거든요. 네. 본인의 장점으로도 그렇게 쓰긴 했지만 정말 처분하고 침착해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는 분명히 기회가 왔을 때 다득점으로 이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뜻이에요. 특히 지금처럼 20초 안에 쳐야 되고 모든 생각과 계획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저거만한 장점은 없습니다. 네. 자, 이제 9번 공 하나만을 남겨둔 상황입니다. 템포도 좋고요. 자, 9번 공 들어가면 플러스 2점. 좋아요. 2점. 네. 좋습니다. 지금 방금 이닝을 지은 리듬과 템포가 굉장히 좋아요. 김영 선수는 지금 이거 이어나가야 됩니다. 네. 네, 이제 분명히 다시 브레이크 기회가 왔으니까요. 네, 분명히 좋은 흐름을 찾은 것 같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몇 개의 샷만으로는 완전히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는 보여요. 본인의 플레이를 하면 됩니다. 권보미 선수의 브레이크로 시작했던 이번 렉. 하지만 김혜영 선수가 마무리까지 침착하게 하면서 다시 브레이크 기회를 맞게 됐습니다. 김혜영 브레이크. 어떤 브레이크를 보여줄지. 브레이크의 중요성은 뭐 나인볼 경기 풀에서는 뭐 두말할 필요가 없거든요. 네, 아하. 또 김혜영 선수에게는 이 지금 서바이벌 방식이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는 좀 쉽게 느껴질 수도 있다고요. 네, 동호인으로서의 활동을 오랜 기간 했고 선수로 넘어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선수입니다. 네. 그만큼 오랜 동호인 기간 동안에 이 서바이벌 형태의 경기를 많이 접했을 거예요. 동호인들이 많이 플레이하는 경기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것의 그 구도와 상황에 대해서 빠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지금 자신의 수구가 스크래치가 나면서 이우진 선수에게 큐대가 넘어갔습니다. 지금은 초구 이후에 아쉽게도 3번에 너무 공이 좋지 않게 섰었어요. 킥샷으로 공략을 했고 장거리 킥샷은 그만큼 부담감이 있고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그 위험 부담에 빠진 거예요. 일번 공 퍼팅에 성공하는 이우진. 네. 득점될 수 있는 포인트 김진아 선수가 탈락 나감으로써 득점될 수 있는 포인트가 2배가 되었기 때문에 갑자기 급격하게 이우진 선수와 권범희 선수의 포인트가 줄어들었죠. 네. 1점. 이것처럼 김혜영 선수도 기회가 왔을 때 잡으면 분명히 반등의 기회가 있고 이 3파전의 구도를 완전하게 구축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기회가 올 것을 기대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자, 4번 공 포팅하면서 이제 5번 공을 위한 포지션 플레이까지 네. 잘 만들어 놓았습니다. 5번 끌어치기를 이용해서 포지션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주황색 5번 공을 넣고
자신의 공은 다시 가운데로 끌어당겼습니다. 지금 회색 6번 그리고 민트색 7번 그리고 나머지 8, 9번이 포켓하고 아주 가까운 거리, 포켓을 선택하기 아주 좋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거 완전한 오픈 찬스라고 봐야 돼요. 네. 실수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서 있는 것 같습니다. 1점. 이번에도 역시 끌어치기로 네. 성공을 했습니다. 자, 보통 지금 풀을 이제 플레이하는 선수들이 끌어치기를 많이 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그러한 이유는 목적구로 포인트를 취하기 때문에 목적구의 움직임을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수구, 내 공을 하단 당점을 주고 플레이를 하는 겁니다. 내 공이 하단 당점이 걸렸을 때 목적구는 전진 방향을 반대의 방향이 전진 방향을 띄게 되면서 좀 더 전진성이 강해지고 퍼팅할 확률이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네. 대부분의 선수들이 풀을 플레이하는 선수들이 하단 당점을 주는 거 의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보통은 득점을 하기 위해서 좋은 득점을 하고 목적구를 원활하게 보내기 위해서 하단 당점을 준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9번 공까지 포팅에 성공하면서 다시 이우진 선수 103점으로 올라서게 됩니다. 김영 선수에게 분명히 기회가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게다가 득점도 4명이서 할 때보다는 훨씬 더 많이 자신에게 얻어올 수 공격 기회가 있고요. 공격 기회가 왔을 때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자기 자신을 놓는다거나 포기할 상황은 절대 아니고요. 기회가 왔을 때 분명히 역전 혹은 2차까지 있기 때문에 점수를 벌어들이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마음속으로. 다시 이우진 선수에게 브레이크 기회가 왔습니다. 브레이크 진짜 좋네요. 네. 아하. 정말 이 브레이크 이후에 이우진 선수의 볼이 꼬이는 걸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브레이크 흐름이 좋고요. 어게인 앉아서 어게인 바로 부르네요. 일어날 필요도 없다 이거죠. 예, 어게인. 네. 그냥 지금은 뭐 저 정도면은 그냥 누워서 봐도 어려운 공이라서. 네. 앉아서 보면 뭐 다 보이죠. 자, 이 어려운 상황을 잘 풀어 헤쳐 나가야 되는데요. 어렵긴 아하. 어려웠습니다. 더 어렵게 쓰나요? 공격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점프밖에 없어 보이고요. 예. 점프기 들고 나왔네요. 네. 권보미 선수. 지난 전반전에서도 멋진 점프샷을 보여준 권보미 선수거든요. 네, 지금은 아까보다 훨씬 더 어려워요. 네, 잘 맞췄어요. 맞춰낸 예. 것 자체가 대단한 겁니다. 넘어가야 될 장애물보다 장애물과 맞춰야 될 공의 거리가 더 짧을 때 훨씬 어려운 점프거든요. 근데 네. 그 점프 지금 잘 맞춰낸 거고요. 거리가 다만 짧았다. 네, 어게인을 다시 받나요? 다시 받았네요. 네. 야, 지금 공이 굉장히 다들 어렵게 선 상황에서 네. 두 명의 선수가 또 어게인을 썼고요. 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김영 선수한테는 좋은 기회가 왔어요. 네. 어게인을 잘 썼고요. 네, 어게인 잘 쓴 겁니다 지금은. 자, 이제는 1번 공 퍼팅이 수월한 상황이겠죠? 좋아요. 파란색, 빨간색 2번, 3번 이 연결선상도 나쁘지가 않고요. 네, 이번 공 살짝 네. 맞춰서 퍼팅 성공. 화면상 우측 하단에 있는 보라색 4번 공으로 넘어가는 방향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네. 네, 그 포지션을 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그 안에도 그 넓은 포지션 범위 안에 흰 공을 보내놓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좀 여유가 있죠. 다른 공들에 비해서. 네. 보조 브릿지 이제 레스트를 들고 3번 공을 성공을 시켰고요. 지금은 조금
4번 공을 위한 포지션 플레이가 좀 네, 안 어렵. 좋아 보이는데요. 네, 일단은 각은 성공하지 못할 각은 아닙니다만 조금 멀어요. 멀면 아무래도 두께를 겨냥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미세하게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러면서 야속하게 차인백까지 울리죠.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한다면은 이제 공이 쉽게 서 있을 때는 20초가 분명히 긴 시간이라고 볼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 김영 선수가 방금 실패한 공 같은 이런 공들이 섰을 경우에는 정말 20초는 너무 짧죠. 아주 극렬하게 가혹하죠. 네. 네, 어게인을 했네요. 이우진 선수가. 예, 이제 이우진 선수까지 어긴을 쓰면서 후반전 모든 3명의 선수들이 어긴을 썼습니다. 네. 자, 하지만 4번 공 들어가지 않으면서 다시 이우진 선수가 나오게 됐습니다. 지금 배치는 무조건적으로 4번, 9번 컨비네이션입니다. 9번을 공략하려고 공격을 시도할 거고요. 네, 만약에 9번 공, 4번 공을 이용해서 9번 공이 들어가게 된다면 또 한 번의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어요. 네. 포지션이 네. 지금 아쉬워하죠. 예, 이우진 선수. 모르는 분들은 넣었는데 왜 한숨을 쉬지? 이럴 수 있어요. 네. 이 테이블에서 가장 낮은 숫자가 포인트 볼일 때 포팅에 성공하면 꺼내지 않지만 지금처럼 4번 더 낮은 숫자가 존재할 때 포인트 볼이 포팅이 되면은 다시 푸스팟으로 꺼내어집니다. 네. 네. 근데 그 푸스팟으로 꺼내지는 상황이 이우진 선수는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수비의 형태가 될 수 있다는 거를 간과한 거죠. 네. 일반적인 나인볼 게임에서는 1대1의 경기에서는 저런 식으로 나인볼 포팅이 성공하면 그 이닝을 가져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약간 좀 순간적으로 혼돈이 온 거죠. 네. 그만큼 이번 서바이벌 형식이 일반 나인볼하고는 다르다는 점 생각할 게 정말 많습니다. 맞습니다. 네. 또 시간도 짧잖아요. 시간도 20초고. 짧아요. 네. 많은 걸 생각해야 되는데 선수들은 어렵습니다. 생각할 건 분명히 많아졌는데 시간은 너무나도 짧아졌고요. 그 와중에 본인의 루틴, 리듬, 템포 가져가면서 공격 이어나가야 되고 또 어려운 공이 섰을 때는 또 그 와중에 여러 가지 형태의 판단을 더 해야 되거든요. 네. 이 가혹한 와중에 어떤 선수가 이겨내는지를 봐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권보민 선수 앞에 참 포인트볼 많아요. 네. 6번 공 성공했고 이제 또 9번 공 남아 있습니다. 네, 또 쓸어 담죠. 자, 야, 이렇게 되면 이제 김혜영 선수 3점입니다. 그런데 마이너스가 됐어요. 네, 네 맞아요. 지금은 김진환 선수가 먼저 아웃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포인트가 2배가 된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2점 플레이가 아니라 4점 플레이가 맞고요. 그러다 보니까 김영 선수가 마이너스가 됐죠. 뭐 지금 이우진 선수가 물을 마시고 있지만 김혜영 선수가 아주 목이 바짝바짝 타겠어요. 네, 근데 지금 이게 어떻게 되나요? 김영 선수가 지금 아웃이 확정이 된 것 같은데요. 네, 아웃이 확정이 된 거예요. 네. 네네. 권보민 선수가 후반전에 네 번째 타석으로 들어서는 선수기 때문에 네네. 네. 지금 이번 이닝이 마무리되면 네, 권보민 아마- 선수의 공격이 마무리되면 아마 김영 선수에 대한 아웃 선언이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좀 아쉽네요. 자, 어제도 거의 뭐 2명의 선수만 남아서 경기하는 장면들이 나왔는데 네. 오늘도 자, 어제 같은 경우는 2명의 선수가 남았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버블 형태의 공격을 최대한 지켜주려고 했단 말이에요. 과연 지금 이우진 선수와 권보민 선수 둘이 남게 되는 상황 같은데 네. 이런 상황이었을 때 과연 일반 나인볼 룰처럼 수비를 아주 노골적으로 할 그쵸. 것이냐. 예, 그거 바라보는 이제 그거를 보는 것도 좀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권보미와 이우진 선수의 싸움이 될 것 같은데 자, 어쨌든 아직까지는 권보미 선수의 이닝이 끝나지 않아서 네. 김혜영 선수가 자리에 남아 있습니다. 네. 1점. 3번 공 포인트 볼까지 획득을 하는 권보미 선수. 네. 브레이크 런아웃이
이거는 정말 무조건 됐다라고 봐야 될 정도로 실수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이 공들은. 네, 6번, 5번, 6번, 9번. 네, 주황색 5번, 회색 6번. 이 이어진 라인, 또 6번에서 9번 넘어온 라인이 전혀 무리하지 않아요. 라인 실수만 하지 않는다면. 네, 이것도 거의 순방향으로 봅니다. 이 정도면. 예. 네. 보통은 이제 밀어치는 공, 억지로 밀어쳐서 포지션을 해야 되는 공들이라든가 이런 공들을 역방향으로 보는데 지금은 이게 밀어쳐도 네, 밀어치죠. 지금은 밀어쳐도 방향 자체가 꺾이는 방향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포지션은 순방향이라고 봐야 돼요. 그만큼 포팅에만 집중하면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네, 이번 거 9번 사이드 포팅에 성공을 하면서 권보미 러너. 선수 네, 런아웃에 성공합니다. 네, 브레이크 런아웃이고 권보미 선수가 런아웃을 함으로 인해서 네, 이제 김혜영 선수가 아웃이 됐죠. 네, 완전 거의 뭐 근데 그걸 떠나서 이우진 선수와 권보미 선수와의 1위 싸움을 좀 볼만하겠어요. 예. 점수대가 오히려 비슷해져 버렸기 때문에 이 남은 시간 동안 참 재밌는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재밌는 경기가 펼쳐질 수도 있어요. 네. 김혜영 선수는 아웃이 돼도 이 자리에 앉아서 네. 경기를 보겠다는 의지 같죠? 네, 일단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일단은 권보미 선수가 이닝의 마지막 선수이기 때문에 일단 마지막 선수의 공격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자리를 지켜주고 있는 거죠. 네. 공격하는 게 흔들리지 않도록 매너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초구 정말 좋네요. 브레이크 샷이. 네, 이 브레이크샷 이후에 공이 잘 섰다라는 건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1번 공 포팅하기 좋고 또 2번 공 포지션 플레이 하기까지 네. 좋은 움직임을 뜻하는데 지금 상황이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좀 브릿지가 조금 어려운 브릿지라고 하더라도 포지션 플레이가 어려운 공이 아니에요. 네, 어떤 식으로든 포지션이 나옵니다. 지금처럼 키스가 나도 포지션 플레이가 될 확률이 커요. 이 공은. 정말 뭐 권범희 선수에게는 오늘 경기가 참 잘 풀린다라고 말을 해도 되겠네요. 네, 특히 후반전은 특히 그렇죠. 네. 포인트 볼을 많이 받게 되고요. 또 지금처럼 브레이크가 잘 풀려줘. 아하. 여기서 좀 아쉽게 될 것 같은데. 네. 자, 일단은 네, 이닝이 마무리됨으로써 네, 네, 마이너스 김혜영 정신. 선수는 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네네. 자, 이제부터가 참 관전 포인트 아까 말씀드렸던 그쵸. 것처럼 그냥 개인전이라고 보시면 되죠. 네, 이걸 정말 개인전처럼 예. 정말 수비를 생각하면서 아니면 온전하게 수비만 생각해서 플레이하는 경우가 나올 것인지 아니면 일반적인 서바이벌의 형태대로 철저하게 닭공 공격만 할 건지. 공격만 할 것인지 이런 것들 좀 이제 볼 필요가 있는데 사실 저는 한번 수비를 대놓고 해보면 어떨까. 네. 어차피 이제 1대1이 정해졌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근데 또 다 사실 풀의 매력 중에 하나가 공격과 수비가 정말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그 움직임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맞습니다. 1대1의 경기에서는 한 선수가 수비를 완벽하게 하고 상대방 선수한테 수비에 된 공을 이제 배열해 주면은 기립박수를 받거든요. 그렇죠. 또 그것을 풀어내면은 더 큰 기립박수를 받고 수비가 분명히 존재하는 경기고요. 그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보통 수담을 나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네. 단순히 공격만 있는 게 아니고 수비도 있고 그 수비를 이용해서 상황을 해결해 나가고 또 상황을 또 만들어 나가고 수비를 이용해서 이런 것들이 분명히 풀의 매력이기 때문에 자 1대1이 된 상황에서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자, 이제 주황색 5번 공을 겨냥하고 있는 권보미 선수입니다. 아하. 네, 분명히 이 익숙하지 않은 공에 익숙하지 않은 테이블이면 분명히 이 뱅크샷 같은 경우는 좀 더 어렵습니다. 네.
본인이 훈련했던 각하고 조금은 미세하게 틀어질 것이기 때문에 확실히 어렵습니다. 어허. 이럴 수가. 이우진 선수도 5번 공을 넣지 못했어요. 네. 지금은 좀 분명히 실수예요. 이거는 분명히 이우진 선수의 기본적인 실력을 생각한다면 분명한 실수고요. 네. 다시 상대의 실수는 나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네. 권보미 선수. 완전한 오픈 찬스가 됐어요. 자, 이러면서 권보미 선수가 다시 후반전은 1위로 올라섰습니다. 91점. 1점. 네. 그리고 또 한 번 1점을 얻게 됩니다. 남은 시간이 뭐 한 2분 안쪽이지만 이 정도면은 한 이닝 혹은 한 이닝 정도 렉 하나 정도는 더 갈 수가 있거든요. 네. 100점을 넘기는 경기가 나오겠네요. 전반이 이유진의 거침없는 행진이었다면 후반전은 권보미 선수의 대약진이 이어졌습니다. 네. 두 번 공까지 거침없이 성공하면서 포인트 얻습니다. 자, 아까 전반전 상황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좋은 흐름을 갖게 되면은 본인의 리듬과 템포를 찾기가 수월하다고 말씀드렸죠. 네. 지금 권보미 선수가 그런 상황을 맞이한 거예요. 뭐 실수가 있을 수도 있고 공이 어렵게 배열되는 순간을 봤더라도 어쨌든 공격권을 여러 번 받게 되다 보면은 본인의 리듬과 템포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에 반면에 조금 상대적으로 오래 앉아있는 이우진 선수는 본인의 리듬과 템포가 깨진 상태라고 보는 게 좀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지금 렉 하나 정도가 허락된 시간 같은데 요 상황에서 이우진 선수한테 혹여나 기회가 온다면 어떻게 반등을 할 수 있을지. 남은 점수 차이가 적지만 기회가 안 올 수도 있는 시간대이긴 하거든요. 네. 권보미 선수의 실수 여부, 이런 것들을 좀 남은 1분 동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후반 21초 남은 상황에서의 권보미 선수. 자, 이러면은 마지막 이닝이 될 것 권보미 같은데요. 네, 마지막 렉이고요. 네. 이렇게 되면은 시간을 다 쓰겠죠. 네, 권보미 선수 시간을 다 쓸 거고요. 무리가 없습니다. 시간을 다 써도. 네. 레스트를 사용해서 조심스럽게 1번 공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네. 발을 좀 동동 굴러봤는데. 네, 마침 경기 시간이 마감이 되었죠. 네, 이렇게 경기가 네. 마감이 되면서 권보미 선수 후반전을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면서 대역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전반전은 100점이 넘는 점수로 이우진 선수가 1위를 독주를 했는데 후반전은 권보미 선수. 권보미 선수가 이렇게 후반 대역전할 수 있었던 원동력 뭐라고 보시나요? 일단 볼 자체를 워낙 좋게 받았어요. 이 행운이라고는 볼 수 있지만 이 좋게 받은 그 볼들이 연속되면서 본인의 리듬이 살아났고 그러면서 브레이크 앤 런아웃을 이어갔고요. 또 마침 선수가 탈락된 와중에 김재환 선수가 탈락된 와중에 더 많은 점수를 얻을 수 있는 상황에서 브레이크 앤 런아웃이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점수 차이가 좀 많아 보였지만 역전에 성공을 한 거죠. 자, 권보미 선수 103점으로 마무리하면서 1위로 올라서게 됐습니다. 하이런 36점이고요. 런아웃은 한 번. 그러나 좋은 공들을 많이 받으면서 자신의 포인트볼을 기회로 만들면서 브레이크까지 자리 잡게 됐습니다. 이 1위가 확정이 되고 나서 권보미 선수 그동안 경기에서는 보여주지 못한 아주 발랄한 표정을 많이 보여줬는데요. 과연 인터뷰에서는 어떤 입담을 또 선보여줄지 김희주 아나운서가 만나보겠습니다. 네, 너무 좋아하는 모습 정말 보기 좋죠. 권보미 선수가 정말 짜릿한 역전승을 따냈습니다. 정말 축하드리고요. 우선 승리 소감 부탁드릴게요. 소감이요? 저 지금 너무 떨려요. 아, 그래요? 초반에 좀 실수를 많이 했는데 몸이 좀 많이 안 풀리기도 하고 긴장을 너무 많이 해갖고 샷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타임 끝나고 이제 좀 마음을 가다듬고 이제 오는 대로 받아들이고 치자 해서 이제 좀 치다 보니까 몸이 좀 풀려서 후반부에 조금 잘 됐던 것 같아요.
확실히 후반에 더 지배하고 이 긴장이 많이 풀린 모습 보였던 것 같은데요. 방금 이제 좀 생각 정리를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뭐 어떤 생각 좀 하면서 그렇게 됐을까요? 너무 긴장을 하다 보니까 시간도 조금 촉박하고 이러니까 제가 너무 급하게 뭘 끝내고 빨리 끝내고 빨리 쳐야지 빨리 끝내고 쳐야지 이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실수할 것도 아닌데 실수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조금 흔들렸는데 이제 타임 덕분에 살아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보면 이 사실 이우진 선수가 뭐 100점이 넘게 전반 끝냈으니까 뭐 긴장은 풀어야지 생각을 하더라도 막 기대를 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은 상황이었잖아요. 제가 그래도 이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나요? 그런 생각을 했나요? 서바이벌이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히 뒤집을 수 있다고 마음은 있죠. 그래서 저만 열심히 치면 이제 잡을 수 있겠다 생각을 해서 마음을 다잡고 열심히 쳤던 것 같아요. 그게 정말 승리로 이어졌던 것 같은데요. 저는 한순간 딱 물어보고 싶은 순간이 있다면 마지막에 또 이제 역전을 한 뒤에 그 역전의 순간과 그리고 마지막에 브레이크를 딱 했잖아요. 그때 좀 기분 어떠셨어요? 마지막에 브레이크 하셨을 때 마지막 브레이크 했을 때 제가 초반에 브레이크가 연습했던 게 너무 안 맞아서 중간부터 이제 조금씩 다른 브레이크로 바꿔가기 시작하니까 이제 공이 조금씩 쓰면서 런아웃도 나오고 해서 점수를 점점 따라잡았는데 마지막 브레이크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죽지만 말자. 괜찮으니까 죽지만 말자 하고 쳤는데 바로 직전에 역전하셨잖아요. 그 당시 기분은요, 그럼? 전 점수를 잘못 본 줄 알았어요. 그냥 반대로만 바뀌었거든요. 해서 저게 내 건가 해서 91점이 내 건가 이러고선 여러 번 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91점이고 100점을 넘었더라고요. 저 목표가 100점 넘기였어요. 네, 이렇게 목표 이루면서 결국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렇게 첫 경기를 또 승리로 장식한 거 굉장히 기분 좋으실 것 같은데 또 이렇게 TV로 중계하는 게 사실 되게 오랜만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혹시 하고 싶은 이야기라던가 좀 전하고 싶은 말이 있을지 여쭤봐요. 너무 오랜만에 방송 경기를 해서 어제 밤에 잠도 못 잤거든요. 어제 밤에 다른 선수들 시합하는 것도 봤는데 몸이 너무 떨리는 거예요.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아침에 딱 눈을 떴는데 긴장이 빡 되고 너무 잘하고 싶다. 멋진 모습 보여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너무 많았어서 좀 많은 부담감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좋게 마무리해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 마지막으로는 정말 이 세레머니 많이 보여주시는 것 같았는데 지금 또 이 단독으로 샷을 받으시는 거잖아요. 딱 세레머니 하면서 우리 한번 끝내볼까요? 하고 싶으신 동작? 동작 한번 보여주세요. 한번 보여주세요. 카메라 보시면서 100점. 네, 권범인 선수 만나봤습니다. 네. 권범희 선수 후반전 그 짜릿한 대역전 승부사 기질과는 다르게 굉장히 풋풋한 모습이 인터뷰에서 느껴져서 좋았습니다. 네. 자, 1차 대회 이제 3경기가 끝나고요. 4경기도 잠시 후에 라이브로 저희가 보내드립니다. 진해주, 최솔립, 장윤혜, 김지혜 선수 실력이 쟁쟁한 선수들도 많습니다. 과연 후반전 대역전의 주인공처럼 4경기에서 이 경기를 지배할 자는 누굴까요? 잠시 뒤에 이어집니다.